어떤 점을 좀 배워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지름길도 없는 것 같고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영업의 신 128회입니다. 이 방송은 FP 클라우드와 함께하는 김윤석의 거침없는 초대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런인베스트의 박세라 대표님과 함께 법인 영업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127회에서 잘못된 컨설팅으로 연락 못 받았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법인 영업 컨설팅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을 좀 배워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또 뭐 잘못된 사례들 또 이런 거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법인 영업하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참 의욕이 앞서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제 법인 대표님들은 딱 얘기 나눠보면 알거든. 아이고 귀염둥이구나.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법인 영업 하려면? 사실 왕도는 없죠. 뭐 네, 지름길도 예. 없는 것 같고요. 또 저도 사실 지금 강의를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까지 생각을 해봤더니 부단히 공부를 했고 부단히 많은 사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접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근데 공부해야 되냐고요. 이게 뭐냐면은 급해만 나는. 제가 서울대 수석 입학을 했는데 저한테 어떻게 수석 입학하셨나요? 하면은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교과 서비스로 했다고. 충실했다. 아니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게요. 네. 많은 분들이 빨리 뭔가를 답을 알아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위 나 법인 영업 3년, 4년, 5년 했다고 하신 분들도 너무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가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기초가 약하신 거죠. 그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주식회사잖아요. 저희가 뭐 유한회사도 있고 다른 이제 여러 유형의 회사들을 만나시겠지만 대다수 이제 주식회사를 만난다 그러면 이 주식회사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는 이렇게 하다라는 모든 내용이 정리된 게 사실 상법에서 회사법 파트에서 그 안에서 주식회사 편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이제 그게 문서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안 하시고 뭔가 바로 뭐 자기 주식 이익 소각이 어떻고 이 이제 결론부터를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제 항상 저희는 이제 1교시, 2교시부터는 상법에 이해를 하고 등기부등본 보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뭐 용어를 알아야 제가 뭘 설명을 해드리는데 네. 심지어 용어조차의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처음 시작은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어떤 회계사들도 처음에 회계 공부를 시작을 할 때는 차변 대변부터 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회계 원론 기초하듯이. 그래서 어떤 강의가 되든 물론 뭐 저희 강의를 시작을 하시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되더라도 외부에 어떤 교육 과정들이 있었을 때 강의만 듣고 끝나지 말고 그 교재들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데 제가 물어봐요. 자꾸 법인 이 컨설팅 영어 어렵다고 하시는데 네.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노무 들어가죠, 세무 들어가죠, 법률, 상법 얘기 들어가죠, 특허까지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건 사실 자격증 과정이에요. 과목으로 따지면. 근데 물어봅니다. 제가 변액보험 시험 공부하듯이 정도 시간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이 공부를 하셨나요? 라고 하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수업 강의는 들으시는데 시간을 내서 내꺼화할 수 있는 암기의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갖지 않으시면서 어렵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일단 어떤 책이든지 하나 잡고 정독을 하고 외우고 공부를 하라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강의하는 게 들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공부는 엄청 많이 하시는데 자기 본인에게 대표 풀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풀이 없는 거고요. 지인의 형님, 뭐 아는 선배, 후배 건너서 가면은 대표들은 있어. 대표가 직원이 한 명만 있는데도 대표잖아요. 그렇죠. 두 그렇죠. 명만 있는데도 대표죠. 네네. 근데 돈 없는 데나 당장은 이제 계약하기가 어려우니까 안 가서 그런 거지. 그래서 경험을 일단은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대표들이다 만나면 문제가 있고 해결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그냥 그 계약을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대표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이 요즘에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배운 것들을 제가 좀 부담 없이 그냥 제공해드리겠다는 식으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빠르고 쉽고 한 큐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법인 영업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한다 그래서 되는 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법인 영업이라는 게 앞에 어떤 과정들이 없이 갑자기 뛰어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성공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오히려 갑자기 뛰어들었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인 영업의 기본은 개인 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개인 영업의 경험과 그런 기반이 쌓인 분들이 자연스럽게 연륜도 쌓이고 나이도 들고 하면서 넘어가는 시장이 법인 영업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이제 막 입사한 FP들이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절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법인 대표 입장에서도 결혼도 했고 나이도 좀 있어 보이고 인생도 좀 살아본 그런 분이 와서 법인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고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와 새파란 분들이 얘기하는 거 이거는 신입사원 같은 네네. 애가 와가지고 맞습니다. 대표님 제가 법인 영업을 도와주. 그게 안 맞는 거거든요. 네. 저 완전 200% 공감을 네, 하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저희가 이제 B2B 교육을 큰 대형 원수사들을 하게 되면 이 강의장에 앉아 있는 첫 줄에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앉아 계신 분들이 평균 50대 초반에 그렇죠. 소위 왕년에 다 챔피언 하셨던 오. 여성 에이전트 분들, 네. 남성도 많지만 예, 예. 여성분들이 그리고 이게 좀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진입을 하시려고 해요. 왜냐면 이분들은 옛날에는 컨설팅은 안 했지만 CEO들은 엄청 많이 관계가 알죠. 개인 영업으로 있고 그분들의 얘기들은 다 들으셨던 거야. 그러니까 사례는 있는데 네. 이게 컨설팅으로서 연결은 안 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강의를 들으니까 이 얘기를 누구한테 가서 얘기해줘야겠다 마음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시고 맞아요. 바로 다음 시간에 사례를 들고 오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누누이 이제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법인 영업은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표님이 이 젊은 분들이 뭐 실력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네. 이게 만약에 개인 영업으로 정말 소위 이 잔뼈가 굵으신 분들이 힘들죠.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35살 이후에 공부하는 거는 어렵다. 이번 생은 사실 긁는 거다. 근데 그런데도 공부를 한다는 건 예. 남들보다 두세 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 이 경험에 이 지식까지 더해지면 사실 이 법인 영업은 앞으로 10에서 15년 써먹을 수 있는 컨셉이거든요. 네, 네, 네. 최소. 그래서 충분히 지금 이미 이제 경험을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법인 쪽으로 포트폴리오 이게 다변화인 거죠. 개인 네, 영업 네. 적고 법인이 아니라 법인도 진입을 하시면 정말 앞으로 10년, 15년 또 다른 또 성공을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는 관계성인 것 같아요. 예. 역시 영업은 관계성입니다. 7월 달에 출연하실 김현준 대표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그분이 프루덴셜의 FP 센터장 할 때 그 프루덴셜의 오래된 LP분들이 고객을 모시고 온대요. 네. 그럼 법인 계약 거의 체결 확률이 95% 이상 됐대요. 아. 왜냐하면 로열티가 이미 쌓여있는 이미 상태니까 신뢰가 있으니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와서 들으니까 그게 들린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프루덴셜 FP 센터장을 그만두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네. 법인 개척을 하면서 얘기를 다 해놓으면 계약은 결국 아는 사람한테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죠. 저는 결국 관계성이 관계성. 그만큼 중요하다. 맞아요. 아까 앞에 앉아있던 그분들은 관계성이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조금만 공부하면 관계성이 그렇죠. 왜 되는 거죠? 중요한지를 이미 몸으로 경험으로 오랜 세월 동안 체득하신 분들이죠. 네. 그리고 왜냐하면 결국 대표이사도 인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세일즈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전문직이건 뭐건 심지어 대통령도 그냥 인간일 뿐이라고. 네, 그리고 그분도 병에 걸리고 꼬집 피면 아프다. 그 인간을 상대하는 법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지식이 얹혀져야지. 그렇죠. 지식만 있고 그게 안 되면요, 그 지식이 딴 사람을 돕내서 결국은 딴 사람 죽어도 개죽어. 이건 알짤 없어요, 이거는. 네, 인간적 신뢰를 쌓는 법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게 결국 이제 우수한 그 세일즈맨들이 닦아야 할 역량이겠죠.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신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이 이제 그걸 맨날 연구해서 강의하시는 분이고 맞잖아요. 설득이라는 네, 결국은 예, 예. 신뢰를 쌓는 그렇죠. 작업이잖아요. 제가 예. 아내를 설득하기 위해서 고통의 나날을 그러니까 맨날 그냥 허벅지 찌르시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맨날 그저께도 저한테 어떤 그 영업이 찾아가고 예. 법인 영업 문의하기를 딱 이 얘기했어요. 이분은 이제 영업하신 지 딱 2년 되신 분이 영업이 좀 된다 싶으니까 다시 또 이제 어깨에 바람이 들어가서 이제 법인 이렇게 녹화하시려고 그러시길래 딱 이랬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박세아 대표님 말씀하시겠지만 되게 그런 분들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저한테 결국은 이제 이 얘기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잘 팔리는 약이 뭔지 아냐고. 제일 잘 팔리냐? 네. 만병통치약. 아하. 이 5,000년 전부터 있었어.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너한테 주겠냐고. 내가. 그게 어디 있어 도대체. 없지. 그러니까. 그럼 부가가치가 높을수록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거를 쌓는데 그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기본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아까 걱정되는 분이 아까 35세 이상 넘어서 공부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슬펐는데 나는 어떠한 얘기야. 근데 또 그런 얘기 말씀하신 이유도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이 이제 50대 초반 중반 돼서 또 생전 뭐 경영을 해본 적도 없는 어떤 분들은 진짜 전업주부에서 설계사가 되신 분도 있을 맞습니다. 텐데 네네. 이게 공부한다고 이게 들어오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아마 대표님이 기대하는 거는 그런 사례들을 떠올려서 주변의 전문가와 함께 조인을 하라 뭐 이런 겁니까? 그 부분도 예.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예. 저의 의중까지 하실 것 같은데 예. 일단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 진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이쪽에 지식도 없고 나이가 이미 많아서 이제 해서 되겠냐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되는 사례들을 많이 봤죠. 저희 오. 교육이 지금 4년 차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 뭐 교육이 있을 때마다 재수강, 3수강, 4수강, 5수강 계속 부닥쳐서 1년 차 때 1년 했는데 내가 이렇게 1년을 했는데도 나는 모르겠다. 1년 반 차 여전히 모르겠다. 2년 차 그랬는데 이제 2년이 넘어가니까 그냥 쌓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분이 강의하러 다니시거든요. 오. 다른 지점에 여성 50대 이제 FC 인데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제 수강생 너무 기억나던 이제 제가 예뻐하던 교육생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저희 그 러닝베이스트 홈페이지를 가입을 해야 돼요. 저희 수강생들은 왜냐하면 네네네. 거기에 저희가 자료들을 계속 영구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한 번 배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법 바뀌면 내용들을 또 올려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교육하고 나면 이제 회원가입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안내하고 났더니 쉬는 시간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회원가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사람 차별하냐고 왜 귀엽게 토라지신 거예요. 안 된대. 자기는 회원가입을 할 수가 없대. 왜 안 되시나 했더니 저희가 거기에 생년월일을 적게 되어 네. 있는데 목록 박스에서 이게 선택을 해야 돼요. 자기 연도가 없구나. 네. 우와. 근데 저희 개발자가 처음에 대표님 이거 할 때 목록 박스를 언제부터 할까요? 그랬더니 제가 그랬어요. 뭐 우리 교육 과정을 1950년생 이전 분이 들으시겠어?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1950년부터 선택할 수 있게 목록 박스가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48년생이신 거예요. 근데 대단하시다 그분들. 네, 근데 그분이 직접 운전을 매번 교육할 때마다 하고 오셔가지고 그 강의를 제일 앞줄에서 저희가 8일차 강의였었거든요. 네. 근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분이 들으시니 다른 50대의 동생들은 그래서 왜 이 강의를 이렇게 열심히 들으시니 자기는 이 컨셉으로 10년 영업할 거라고 하니 다른 후배들은 30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를 너무 좋게 만들어 주셨던 사례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을 군기반장 하세요 그냥. 군기반장이 군기반장. 가고 나서 이것 좀 진짜리라고. 네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해 예. 주셨던 게 사실은 큰 원수사들은 네. FP센터, 뭐 FA센터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잘 돼 있죠. 그래서 보통은 조인업을 그분들을 모시고 가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영업 관계는 좋고 풀은 좋은데 본인이 지식 습득이 어려우니까 의존을 해서 갔는데 이분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을 한 거야. 내가 모르니까 꼬다놓은 보리자루 갖다. 그리고 클로징이 안 된다. 내가 해야 되는데 뭔가 내가 이 전체 맥락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물론 도움은 여전히 받아야 되지만 알고 앉아 있는 것과 모르고 그렇죠. 앉아 있는 게 너무 다르다. 다르죠. 그래서 서식도 저희가 실습을 해요. 근데 직접 하시라고 시간당 가치가 얼마이신데 서식 만들고 계시냐. 근데 내가 알고 있어야 남이 만든 걸 뜯어서 볼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할 수는 있지만 시간상 본인이 안 하는 것과 처음부터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는 맞아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제 제자 중에서 74세 되시는 이순희 님이 계신데 지금 박사과정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50대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에요. 뭐 박사까지 하시는데 이분을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면 한 다른 분 10배 걸려요. 진짜로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분은 근데 신기한 건 그날 이제 한번 여기서 하다가 계속 반복하시다가 다음 날 아침에 띡 문자가 와요. 새벽 3시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야. 일부러 그러시는 것 아니 같아. 근데 그분은 가능해. 왜 늙으면 잠이 없어지니까. 몰라. 근데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아. 그러면 저희 감동하잖아요. 감동하죠. 그럼 다음에 이분이 버벅대도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분은 이제 석사부터 해서 박사까지 교수님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이 받고 있는 한계를 알면서 오히려 그거를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줘서 야, 그분이 떠오르네.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도와주고 네. 더 해라, 더 해주고 싶어. 근데 어떤 분들은 미안, 짜증 내지 않을까, 미안해서 그러고 하다가 포기해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 집에 가서 할게요, 안 하거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기서 하고 가세요. 하고 가세요. 이렇게. 런 인베스터도 홈페이지 가서 가입하고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예. 왜냐면 저도 이제 법인 관련된 문의 많이 들어오는데 저도 기본적인 거밖에 모르니까. 근데 예. 지금 우리 그 박 대표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학습 있잖아요. 러닝 커브라고 있거든요. 처음에 한 1, 2년은 이게 되게 늦었다가 그렇죠. 학습이 축적되는 순간 폭발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딱 참아내면 확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경험한 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영업에 진출하신 분 중에서 가장 제가 인정하는 정말 학습의 도사가 있어요. 누군 것 같아요? 학습의 도사. 네. 원 대표님. 아 출연자가 하도 많아서. 그러니까요. 학습의 도사. 남자, 여자. 남자예요. 남자. 학습의 도사. 이분을 능가할 수가 없어. 내가 인정할 정도니까. 오. 김준기 LP님은 아니겠죠? 배우는 외계인. 그 외계인 다시 한 방송에서 사람이 아니에요. 알면 할수록 이미 외계인 반응이고.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김준기 영업의 신침은 나옵니다. 그 외계인이 한 분 계세요. 네. 예. 그리고 혹시 모험 영업의 달인 우리 저분. 아. 저분. 왜냐하면 제가 나요? 박사님하고 그때 4, 5년 전이었을 거야. 아마 전중과 우리 워크숍 같이 했습니까? 예. 그때 이제 같은 방에서 자는데 깜짝 놀란 게 평상시에는 엄청난 그 독서가신데 자는데 귀에 뭘 꽂고 주시길래 난 그래서 이게 무슨 음악인가 했더니 그 오디오북 있잖아. 오디오북. 그걸 그냥 띄워놓고 자는 거야. 와. 자면서도 학습이야. 자전거 타면서도 학습이고. 그냥 맨날 학달이 학달. 아니 그러니까 머리가 제가 나빠서요, 머리가 이제 나빠서. 왠지 아니. 그러니까 네. 그거 내가 무지하는 걸 아는 것 자체가 지식의 시작이거든요. 네. 근데 진짜 우리 박사님 제가 그래서 벌써 한 6년 뵙고 있는데 매년이 맨날 발전되시고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아니 진짜 제가 6년을 계속 지켜봤잖아. 저렇게 공부하는 거 처음 봤어.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저분 덕분에 나도 이제 항상 더 긴장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훨씬 더 유명하신 분인데 불구하고 저렇게 하시는데 내가 게을리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영업의 신도가 나오기 전에 계속 나오잖아 그냥. 나오기 싫은 게 네. 아침에 늦잠 자기 진짜 왜 나도 4년 배워야 되니까. 4년 됐는데 저희 4년 됐어요. 그죠? 4년 됐는데 단 한 푼의 출연료도 없이 아니 나한테 저도 뻑해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배우러 오늘도 백서희 대표님 오늘 어. 사실 오늘 또 날씨가 축축했잖아요 아침부터. 예. 얼마나 나오기 힘들었겠어요. 저도 딱 꿰다 놨는데 역시 배움의 길이 있어. 오늘 많이 배웠어요. 우리 박 대표님 그리고 지금까지 영업에 진출하신 여성분 중에서 거의 가장 브레인. 탑3 안에 들어가는 가장 브레인. 이 장황한 말이 논리가 정연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또 아까 중간 시인씨가 보니까 CFA 자격증에 CPA 자격증에 아니 자격증 다 갖고 계시고 그냥 그러니까요. 저도 회계학과 나왔거든요. 그 말을 못했어. 회계학 전공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또 회계학 너무 창피해갖고 나는 딱 제가 왜 회계학과를 갔냐면 고등학교 때 저희는 상업을 가르쳤어요. 공업이 아니라. 근데 나름 이제 수학을 좀 잘하니까 이제 계산을 잘한 거여서 그런데 이제 처음에 대학교 이렇게 20피 상담 가고 그랬더니 우리 과가 취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회계학과가 취업이 잘 돼요. 격리부가 다 있으니까. 그 취업이 잘 된다고 뭣도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첫날 딱 수업 듣고 잘못 왔다. 나랑 안 맞는다. 근데 학점은 좋았다. 왜냐면 고등학교 때 부기를 상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저는 차변 대변은 완벽하게 알거든요. 이게 원리. 근데 애들이 공업 배우고 온 애들이라 뭐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앉혀놓고 또 가르쳤잖아 내가 또 한 학기는. 그리고 김영욱 박사님은 진짜 법인의 달인이에요 저분은. 왜냐면 인간 자체가 법인 영업의 달인인 게 저분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학교 때도 알바할 때 그 법인 쳐들어갖고 허벅지에 불 붙이고 맞아요 하신 분 아니에요. 법인 대표를 어떻게 상대할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야. 맞잖아요 그냥. 대뜸 맞네. 나왔어. 바로 그냥 딱 들어가고 아니 제가 근데 되게 좀 작가인데 작가. 예, 안 만나 그 대학생이니까 근데 나이가 되게 들어 보였거든. 제가 뚱뚱해 갖고 30대 중반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쫓겨나니까 열받아 가지고 맨날 가면은 그때는 이제 작은 회사만 갔어요. 내 주식 회사 이렇게 있는. 근데 앞에는 사원, 그때는 사원이 있어서 그 야간 여상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알바를 사반으로 해요. 그럼 이제 딱 들어가면 이제 바로 반말로 사장 있어?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 잡더라고요. 역시. 오, 기선지야. 사장 있어. 기선지야. 그리고 기선지야. 언제나 어느 회사나 건물 들어가면 꼭대기가 사장실이고요. 한 칸 쓰면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그렇죠. 사장실이고요. 항상 보면 칸막이라도 있어. 사장은. 그냥 사장실은 늘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자신 있게 탁 들어가가지고 사장님이 탁 계시면
그냥 자신 있게 대표님이세요? 그때는 사장이 이제 대표를 안 했어 그때. 네. 사장님이세요? 네 그럼 일어나서 앉으세요. 그러면 네 그러고 와서 앉아요 소파에. 기순지야. 쟤 뭐지? 뭐 이러고 이제 앉아놓고 갑자기 이제 티 테이블에 다리를 딱 얹은 다음에 이제 기름을 꺼내요. 라이터 기름을 허벅지에다 막 뿌리는 거야. 그러면 냄새 확 나잖아요. 기름 냄새가. 그걸 뭐 당황스러워. 뭐지? 제가 갑자기 불을 확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상할 거예요. 내가 돈을 어디다가 안 갚았나? 조폭이 와서 지금 온몸에 이제 뭐 불을 붙이고 뭐 이런. 오자마자. 근데 그걸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차력하는 사람한테 아이디어 얻었어요. 이렇게 불쇼를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름을 충분히 뿌리면 열은 위로 가고 밑에는 안 탄다는 원리를 알고 이제 이게 두꺼운 바지를 항상 입었죠. 이제 바지 두 겹 입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래서 기름을 충분히 뿌려야 돼. 그리고 바로 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기를 들고 그때 하론 소화기인데 이제 컵을 들고 이제 칙하고 한 방울 뿌려요. 그럼 이제 이게 공기보다 무겁거든요. 하론이. 지금은 하론 소화기 없어졌습니다. 그때 그런 건 지식이 없어서 하론 소화기를 이제 딱 기울이면 확 꺼져요 불이. 정경들이 차고 다녔던 옛날에 그 소화기 가정용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뭐예요 하는 순간 이제 쫙 터는 거지. 법인용어 고수치잖아. 그분들도 뭐 심심한데 와서 뭐 불쇼 보고 뭐 불쇼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긴장의 나요. 일순간 다 풀리고. 그래서 엄청 잘 팔았어요. 그때. 예. 그래서 그 사장님이 그때 그 제가 방학 때만 이렇게 그 영업을 했었는데 나를 이렇게 부르더니 진지하게 1년만 휴학을 해라. 1년만. 그럼 이제 나랑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내가 같이 하자 하고.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그 방문 판매하고 영업했던 분들이 되게 열악했고요. 여인숙에 살았어요. 형님들 보니까 다. 왜 여인숙 사시는지 아세요? 왜? 지방에서요? 그것도 있는데 네. 본인의 신분을 안 밝히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그때는 카드가 없으니까 현금으로 이렇게 수금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수금을 안 했다고 거짓말치고 들고 튀고. 근데 사장도 알아요. 그런 영업.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AS가 안 되지. 물건 팔아놓고 관리 안 해주고 영업사원은. 그때부터 이제 욕을 먹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실 옛날에 보험도 관리 안 해주고 뭐 이렇게 뭐 대납해주고 뭐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근데 그게 이제 정리된 게 저는 한 2000년대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 당시에 이제 바닥부터 영업을 했던 게 이게 영업이 이래서 욕을 먹었구나. 제가 그 현장에 있었고 저도 본의 아니게 사기 아닌 사기를 쳤었던 사람으로서 반성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육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영업을 해서 그래요. 그냥 먹고 살라고. 근데 그런 건 이제 많이 없죠. 이제는 전문가, 그렇죠. 신뢰도 요즘은 많이 이제 되고, 전문가가 돼야 살아남을 수가 그러니까요. 있고. 예. 그런 영업 오래 못 가죠. 못 가죠. 못 가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앞으로 법인 영업도 저도 쭉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이 법인 영업한다고 이렇게 찾아오고 또는 저희 그 교육도 받았는데 정말 잘하시는 분과 좀 어설프신 분이 조금 보이네요.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자마자 막 그렇게 했던 분들이 아마추어였네. 그렇죠. 예, 그냥 가져가서 연락 없는 분도 아마추어네. 봐주겠다고 가수금 얘기만 하고 다른 건 얘기 안 하고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번에는 좀 사례, 좀 오바해서 또는 좀 실수해서 많이 하는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인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좀 실수했던 부분들, 요 부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있다면요. 실수요? 사실은 자기들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실수한 얘기를 외부에다가 얘기하고 다니지는 않으시죠. 보통 잘하는 그렇죠. 사례들이 그러네. 그렇죠. 그러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뭐 이제 실수한 얘기는 잘은 이제 많이는 모르겠고 그보다는 조금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거, 잘못 생각하는 거. 예.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인 영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제 정책 자금을 집중적으로 해서 영업을 하신다. 누구는 뭐 자기 이익 소각에서 가집 해결을 집중적으로 하신다 해서 전문 분야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법인 영업을 하시면서 전문 분야 있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 파시는 거야. 근데 이 우리 대표님이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그렇게 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자기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간과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대표님이 물어보셨으면 나의 신뢰가 뭐 이렇게 쌓였을 텐데 내가 좀 약한 부분을 물어보시면서 거기에서 오히려 대답을 못하니까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 분야는 같대 사실은 대표님이랑 나랑 어떤 대화를 할지 알 수 없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신뢰가 쌓였다 하더라도요. 전문 분야만 어떻게 해서 얘기가 잘 됐어요. 신뢰가 쌓였지만 이 대표님은 나만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수없이 다른 이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니까 그럼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확인받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은 좀 더 신뢰하는 사람한테 이걸 물어봤었을 때 그 대화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좀 폭넓게 사실은 지식이나 그냥 사례를 쌓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전문 분야를 갖는 게 맞지? 요거 하나로만 법인 컨설팅을 쉽게 좀 하려고 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다. 오래 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 그런 것도 어때요? 그럼 법인 영업하시는 분들끼리 무슨 커뮤니티가 있다든가 서로의 좀 노하우를 아까 이제 실수 사례를 얘기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본인이 솔직히 알잖아요. 아 이건 내가 좀 실수했다. 그러면 그것들을 좀 나눠서 다른 사람이 실수하지 않게 실패 사례나 실수 사례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의료 사고도 사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본인이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다른 의사를 못 믿는다는 것도 자기가 실수한 거를 아니까 그런 부분도 있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끼리는 고객한테는 얘기 못 하겠지만 좀 이런 실패 사례나 실수 사례를 좀 나눠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좀 만들어 주세요. 실수 사례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일단 커뮤니티 사실 뭐 이런 저희가 러닝베스트 홈페이지 아. 보면은 CEO 파트너즈라고 해서 이제 교육 들으셨던 분들이 네. 더 집중 관리를 받고 싶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연간 멤버십 거. 회원으로만 하는 별도의 또 들어가는 접속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만을 위한 자료가 또 따로 있고 회원 게시판 그런 의도로 사실 회원 게시판도 만들고 저희가 네. 이제 전문가 Q&A 게시판이라고 해서 저희가 뭐 이쪽 법인 컨설팅 업계 다산 콜센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뭐든지 물어보면 물어보세요. 이제 답을 예. 해주는데 이 두 개를 게시판을 올려놨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예. 이 회원 게시판은 약간 저도 그런 마음으로 자유롭게 소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만들어놨는데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전문가 Q&A 게시판은 엄청 이제 질문들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많고.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남들의 실패가 결국 또 저희가 성공할 수 있는 걸음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공유하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업계에 지금 사실은 제일 힘든 점 중에 하나가 보험 영업이 좀 어렵잖아요. 네, 보험 영업이 어렵다 보니까 포장을 자꾸 하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컨설팅으로. 개인 컨설팅, 네. 자산 컨설팅, 네. 법인 컨설팅.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컨설팅에 역량이 없는데 그걸 컨설팅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밑바닥 드러난다. 예, 거기서 사실은 망신을 당하거나 신뢰를 깨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험으로 그냥 들어가기 어려운 데를 그냥 컨설팅 해드릴게요. 그죠? 그럼 박세라 대표에게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보통은 이제 법인 영업 전문가 그룹이 법인을 찾아와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대가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컨설팅 비용을 한 3천만 원 내실 수도 있고 네네네. 법인으로 보험 계약을 한 500만 원 해주실 수도 있다. 네네. 둘 중에 원하는 걸로 하시면 네. 저희가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어떻게 스타트를 하세요? 법인 가셔서 그럼 컨설팅을 할 때 비용으로 받으세요? 아니면 그걸 보험으로 연결을 하세요? 사실 저희는 이제 교육을 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뭐 영업을 해서 네. 그런 피를 받는 건 아니니까 네. 저의 사례로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네. 저는 이제 교육을 하면서 저희 이제 교육생들에게 그 부분과 이제 서로 얘기를 하죠. 네. 다 각양각색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데 일단은 정말 돌방이라고 하나요? 정말 모르는 데 가서 갑자기 내가 너에게 아무 대가 없이 무료로 해주겠다. 그럼 상대방이 더 의심을 하죠. 의심하죠. 네. 당연하죠. 네, 그래서 내가 뭘 줄 거고 사실 나도 뭘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걸 초반에 얘기를 하는 게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기브앤테이크가 확실한 분들이기 그렇죠. 때문에 정말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서 할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저희가 보험을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사업을 운영을 해 보니까 뭐 종신보험이라든가 건강보험은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예, 저는 회사가 아직은 영세라서 돈이 없다 보니까 법인 계약을 크게 못하고 정기보험으로 법인을 했지만 정말 돈이 있는 큰 법인이라 그러면 종신을 하는 게 투자를 제가 전문으로 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수익률을 가지고 보험의 저축 상품과 이제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를 하면 저같이 특히 CEO들은
투자 성향 자체가 적극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CEO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 마인드 가지신 네. 조금 안정지향적인 분들은 CEO 못 하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안 되지만 이 보장성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상품의 본질, 이 회사가 필요한 게 맞거든요. 네. 없는데 없다 그러면 그게 필요성이 충분히 이게 전달이 돼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처음부터 그걸 이제 얘기를 했었을 때 신뢰가 안 쌓은 상태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사실 컨설팅은 저는 이제 이 대표님이 필요로 하는 걸 긁어드리면서 신뢰를 쌓는 가장 세련된 RM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대가로 하는 거는 저는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작년 뭐 재작년에 고용지원금 예를 들어서 네. 너희 회사가 이러이러이러한 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연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까지 합쳐서 혜택이 1억 원이다. 그러니까 그 중에 뭐 10배에서 15%를 우리에게 fee를 달라는 식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건 되게 위험하다고 봤었어요. 왜냐하면 제도는 매년 바뀌고요. 네, 예. 내년에 저희 작년에 비해서 올해 뭐 줄어든 금액들도 많고 그래서 그거는 이 대표님이 몰라서 그렇지 대표님이 할 수 있는 자격이었는데 그 정보를 주는 거는 물론 좋은 거지만 그거를 원래 못하는 걸 해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희가 오래 가려면 네, 이게 네, 네. 1년 딱 하고 이 대표님 전혀 안 볼 거면은 컨설팅 피 받고 끝날 수도 있지만 예. 이게 계속 관리가 되면서 그렇죠. 이 저희 일의 진정성을 전달하려면 정말로 필요한 상품 부분은 저희랑 신뢰를 쌓은 다음에 필요한 걸 얘기를 하셔서 상품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만 알아보면 별거 아닌데 그 정보 조금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걸 티를 내서 하면 나중에 드러날 수도 있으니 드러난다는 차라리 거죠. 네. 그럴 때는 맞습니다. 내가 품들이는 거 얼마 없는데 네네. 그냥 시원하게 무료로 해드리고 그렇죠. 그 좀 미안하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액션을 취하는 게 왜냐하면 낫다. 보장성 보면 정말 회사가 필요해서 한 거고 네. 이거는 컨설팅을 사실 어떻게 보면 별개로 정말 네. 도움이 되니까 하신 그렇게 해서 별개를 만들어놔야지 네. 계약을 하고 나서 이후에 다른 또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했었을 때 그거 어디 가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돈을 주고 받으셨어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그 박세례 대표님 만나 뵙고서 되게 많이 배웠고 좀 눈이 떠진 부분이 있고 불안감도 좀 해소된 것 같아요.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미래에 뭐 AI가 있어서 우리 설계사들이 위험하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한테는 AI에게 지는 게 아니라 내가 AI를 이용하고 그런 신기술을 접하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고 그걸 배척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영국에 이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 마차 모는 사람들이 일순간에 없어졌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분명히 운전을 배운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분들은 취업을 했을 거고 또 섬유 방직 공장이 생겼을 때 러렌 뭐 운동이라 그래서 러렌다이트인가 그거 막 갖다 부셨던 그것 때문에 이제 산업이 발달을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듯이 뭐 거부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핀테크라든가 자산 관리 부분들, 이 모바일을 활용한 부분들 또 함께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은 너무도 좋은 게 무슨 뭐 토스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나와서 이게 또 보험 영업을 또 이게 또래 그분들이 이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업체들이 또 뭐 비대면이 대면으로 좀 나오고 있고 네네네. 이러면 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설계사 이분들도 이거 대면을 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을 어떻게 또 전망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같은 대면끼리 경쟁을 했는데 네.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예. 비대면 AI랑 경쟁을 해야 되는 네네.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만으로 그동안에 성공을 했지만 분명히 트렌드가 바뀐다 그러면 또 새로운 트렌드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전에 뭐 수첩에 내 고객의 상담 일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다 증권 받아서 일일이 내가 만든 엑셀에 하고 이런 시대는 이렇게 해온 이제 방식으로는 앞으로의 이 달라진 환경에서 경쟁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한 고객에게 저희가 좀 큰 계약을 했었을 때는 소수 고객에 집중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 보니까 고객 풀을 최대한 많이 늘리는 네. 게 또 관건인 거고 한 고객에서 최대한 많은 계약을 이끌어내야 돼. 이게 유지가 또 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디지털의 힘을 좀 빌릴 필요가 있어서 고객 관리도 어느 정도 다 그동안에 관리하거나 있지 않은 것도 디지털을 활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상품만 위주로의 어떤 셀링이 아니라 보장 분석은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 된 거고 그다음에 재무 설계사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재무 설계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툴이 있다 그러면 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이제 앞으로의
그런 환경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사실 플랜 플러스는 최근에 저도 기사를 봤어요. 토스에서 대면 조직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 대면 조직은 토스의 이제 전속 조직일 것이고 네. 다 모두 토스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실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플랜 플러스는 저희가 뭐 특정 어떤 영업 조직을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에이전트 분들에게 도움을 될 수 있는 독립적인 그냥 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를 그 대항마로 좀 이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영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약속은 지키셔야 됩니다. 네. 괜히 이러다가 왜냐면 믿고 네. 회사에서도 지회에서도 막 설계사들 보고 가서 배우라 그랬는데 네네. 나중에 영업 조직 만들어가 싹 확 데려가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이런 방송에서도 네. 말씀드리면 교육할 때도 예. 늘 말씀드리는 게 저희는 그래야 객관성을 유지하는 거고 그거야. 제가 법인 컨설팅 교육할 때도 영업 가차산 제의 얼마나 많이 받았지만 그렇겠어요. 교육만 해서 그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고객용 플랜 플러스 앱에서도 나중에 대면 비대면으로 보험을 파는 이런 것도 절대 이제 배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설계사분들이 이거를 활용을 하시고 본인들 영업에도 도움이 되시고 저희는 이렇게 이제 확보된 유저들에게 또 다른 라이프 플래닝 전반에 걸친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윈윈이 되고 시너지가 되는 저희가 파트너로서 저희 플랜 플러스가 좀 여러분들과 같이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굉장히 건전한 정신을 갖고 계세요. 많은 IT 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또 대재벌이 되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럼 문제가 또 생겨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서로 협업하고 같이 나누고 공생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또 모신 거고 그런 문화를 또 계속 만들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업도 그래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조인도 하시고 또 배우고 또 나눠주고 또 소개해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사르 대표의 러닝베스트 많이 또 알려주시고 또 플랜 플러스 또 많이 가입하셔서 또 앞서가는 선진 영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이렇게 나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네. 어떻게 화장해 주시고 화장이 많이 떠서 남자들 그냥 나오면 되는데 우리 여성 대표님들은 또 너무 이게 화장도 하셔야 돼서 안타까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너무 네. 좋은 자리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동반성장하는 그런 회사 네네. 또 많은 분들도 이용하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